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7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이 되겠습니다. 대망의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일요 레이스. 강민이 해마다 이 그랑프리가 펼쳐지는 그 주간에서 상당히 선전했던, 또 고배당을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 느낌이 좋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6, 7, 9, 10, 11, 6, 7, 9, 10, 11. 이 중에서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이 8경주도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현장 추천 경주는 8경주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신마 경주입니다. 토요경마 4경주와 분할이 됐는데요. 토요경마에서도 기대치 높은 신마 한 마리를 추천드렸었죠. 42조에는 그 아이스펀치라는 마피를 추천을 드렸었고, 일요경마 1경주도 관심있게 살펴보는 신마 한 마리 있습니다. 6번마 레이디 켈리가 되겠는데요. 11월 1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이 중위권 후미권에서 전개를 풀어갔는데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승선 통과할 때는 붙들고 들어가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데뷔전 지금 상대들이 센 놈이 없어요. 그래서 6번 레이디 켈리는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그 님의 향기라는 마필의 동생인데요. 님의 향기가 그 사이먼 마방에 있다가 지금 30도로 옮겨간 마필이잖아요. 그 님의 향기도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데 그 레이디 켈리가 그 님의 향기의 동생이에요. 빠른 실전 적응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3번마 위넨온니와 5번마 백산 썬더, 데뷔전에서 깜빡이로 팔린 요 두 마필,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요 두 마리가 또다시 여기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3번 위넨온리는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던 마필이에요. 왜냐면 주행심사 때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서 3번마 위넨온리는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글쎄, 이것도 좀 조심스럽고, 5번마 백산선더도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오히려 이 고배당 마필로서는 10번마 윈드힐 같은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 19일 날 순발력을 보였죠, 주행심사에서. 그런데 11월 22일 재검 때는 스타트가 좋았는데도 붙들고 늘어지면서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은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11번 나의 신화라는 마필도 11월 15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런 마필 지금 안 팔립니다. 10번 윈드힐이나 11번 나의 신화 이런 거는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거 충분히 데뷔전부터 고배당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레이디 켈리를 데뷔전에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고요.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봅니다. 6번 레이디 켈리를 놓고 고배당은 10번마 윈드힐과 11번 나의 신화까지 6 놓고 10, 11 이건 막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배당도 두둑합니다. 6 놓고 10번, 11번 고배당 막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C형 경주 연령 오픈에 있습니다. 입양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팔릴만한 인기 마필들의 면모를 쭉 보면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믿고 들어갈 만한 녀석이 없어요. 7번마 시선집중과 9번마 에이스 샤인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안쪽에 3번마 썬파이팅, 7번, 9번, 3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금 하나같이 불안불안합니다. 7번마 시선집중이 직전에 끝걸음을 많이 남기긴 했습니다만 발주가 느리다 보니까 조금만 페이스가 빠르면 이거는 전개 상황으로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9번마 에이스 샤인은 직전 경주에서 1번 게이트 선행을 하다가 바로 뺏겨버렸죠. 그러면서
거의 뭐 2착을 버티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10월 26일 경주는 10번 게이트에서 아주 느린 페이스에서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선전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1700 느린 페이스였어요. 느린 페이스에서 앞선에도 가고 선입도 붙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은 13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 에이스 샤인이 7월달 경주 보면은 그 발진 불량으로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말이 아닙니다. 느린 페이스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인기 막 깜빡이로 간다, 이거는 뭐 못 믿죠. 못 믿는 거죠. 오히려 안쪽에는 이번만 눈빛 언약이라는 마필이 초반 스타트는 가장 빠르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안쪽 게이트를 뽑았고 출전 공백이 길어졌지만은 3월 31일 경주를 보면 그때 인기 9위였을 때 거의 버틸 뻔했거든요. 근데 선두권이 그때 당시에 심하게 경합하면서 무너진 것이지, 이런 거 선행하면 1300m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반마 에이스 샤인이 선행을 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3번마 썬파이팅도 직전 경주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가능성은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보여준 액면이 그게 전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인기만 다 믿음이 안 와요. 10번마 해피 하와이, 참 이거 직전 경주 생각하면 많이 아쉽죠. 직전 경주에서 강빈 요걸 노렸습니다. 프리티 조이를 충마로 놓고 강한 여전사 해피 하와이 두 방을 때렸죠. 근데 뭐 강한 여전사도 32.5배 주력 막걸리로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해피 하와이가 2착을 들어갔다면 훨씬 좋은 배당이었어요. 두 방을 균등하게 때렸는데 강한 여전사가 32배, 해피 하와이가 아마 70배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강민도 그 8번 12번 막건에 승부를 한번 봤다가 너무 아쉽게 좀 1-3착으로 고배당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경주인데, 어쨌든 해피 하와이는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힘한비하고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팔리면 또 봐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번은 눈빛 언양 같은 것도 앞선에서 버티기 가능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좀 과감하게 공략할 생각입니다. 인기말을 놓고 가기보다는 2번만 눈빛 언양이나 10번만 해피 하와이나 이런 마필 좀 과감하게 복병말을 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관심 많은 2번 눈빛 언약과 10번마 해피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공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 10번마 거센질주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9월 7일 데뷔전부터 저배당 단통 받지는 막건 없이 적중했고 직전에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인데요. 직전에는 뭐 5번 게이트였지만 단독 선행이 유력한 편성이었잖아요. 선행하고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습니다. 9월 7일 데뷔전에서는 선입으로, 직전에는 선행으로, 순군전이지만은 또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어요. 다만 거센질주는 주행심사 때도 그랬지만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보질 않은 거예요. 선행을 하든지 외곽 선입을 하든지 계속 모래를 맞지 않은, 모래에 대한 검증은 한 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번은 거센질주는 오늘 순군전이라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망설여져요. 6번마 영광의 비트는 직전 견제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 경주는 중간에 또 선행을 넘어가면서 선전을 했고요.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지만 1300에서는 서둘러서 중속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6번 영광의 비트도 가능성 있고, 5번마 원더풀루비가 패출혈이 있었죠. 5월달에. 그 뒤로 공백이 길어졌고 직전에 큰 착차 없이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고,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읽어줘야 되겠고요. 자, 강민이 여기서 4번마 킹리는 이거는 계속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4번 킹리는 직전에 인기 7이었을 때도 강민이 노렸던 녀석인데요. 2착 싸움에서 결정타는 부족했습니다만 착차는 뭐 크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거 계속 노리셔야 돼요. 킹리가 데뷔 초에는 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10월 12일 날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 보면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입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직전 순군전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상황인데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 모래 적응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 4번마 킹리는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내선에서 코파기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마 킹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을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4 놓고 5번, 6번, 10번 충분히 배당 환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관심마 4번마 킹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워낙 좀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얼레벌레 등 떠밀려서 팔릴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1번마 신부는 일단 1번 게이트 잘 뽑았는데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죠. 예전에 이게 인기마로 팔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민이 좀 가장 불안한 인기마로 꺾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최근에는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로도 끈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신부는 조건적으로 오늘 이 편성에서는 꺾어가기가 어렵겠고, 11번 대마지풍이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비웃어버렸던 마필입니다. 무조건 꺾었죠. 책임지고 삭제 처리하는 가장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9월 22일 경주에서는 허접 편성에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한 바퀴 잡아 돌린 것입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파 기록도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에서 순군전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꺾었는데 오늘도 게이트 외곽이고, 8번마 라오진도 7월 21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녀석이죠. 그때 당시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별로 좋지는 못했는데, 라오진이 입상을 하려면 좀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1000m에서 투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라오진. 1000m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활동을 하는 서승훈 기술 태워놓고 가라마라 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무조건 뭐 이빠이 가는 상황이고요. 4번마 프리티조이가 순군전이긴 한데 아마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직전 경주에서 프리티보이 강력한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렸죠. 그러면서 강한 여전사 해피하와이 두 방을 때려서 30.5배짜리를 두둑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아까 이 경주에서도 말씀드렸죠. 해피하와이가 들어왔으면 70배가 넘는 배당이었는데 그 경주에서 프리티조이는 안 빠진다 확신을 했는데요. 직전처럼만 타면은 1000m에선 또 됩니다. 순군전이라도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4번 프리티조이 봐줘야 되고, 6번마 더더비는 경주거리가 줄을 때까지 제가 기다려온 마필입니다. 10월 26일 경주를 보면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가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 이거는 경주거리가 줄었을 때는 반드시 노려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마필인데 오늘 1000m로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이 인기도에서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한 4위권, 5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배당 가치 있는 마필은 6번마 더더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번, 8번, 11번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만 인기마 중에는 4번마 프리티조이를 가장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짭짤한 배당은 6번마 더더비입니다. 6번마 더더비, 4번 프리티보이, 6번 더더비 이 두 마리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2번마 에코 화이트, 3번마 피스라이더, 8번마 킹돔보.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2번, 3번, 8번 이 세 마리가 박스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2번마 에코 화이트는 10월 6일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초반 전개도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앞장을 까서 버텨냈는데 1600 첫거리 부담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선행 출하기가 가능하고
3번마 피스라이더는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녀석이거든요. 그 전에 10월 4일날 보여줬던 그 내용이 정말 이빠이 뽕을 뽑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전에 꺾었는데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어요. 그런데 오늘 뭐 편성상 또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고, 8번마 킹덤보가 순군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10월 11일 경기는 착지 불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속을 끌어올리는 그 내용이 좋았고요. 직전에도 중속으로 선두권 뒤까지 바짝 붙여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8번마 킹덤보는 16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죠. 그래서 순군전이라도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8번 킹덤보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유광의 7번마 미노비아라는 마필입니다. 미노비아는 7월 26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지 못하면서, 엮어먹지 못하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마체중이 늘어나면서 선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마체중이 빠지면서 좀 밋밋한데, 당일 현장에서 체중만 늘려서 나온다면 7번마 미노비아도 고배당으로서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마 킹덤보, 인기마 중에는 8번마 킹덤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배당마로서는 7번마 미노비아까지 주목합니다. 8번, 7번. 8번, 7번이 들어오면 배당은 짭짤할 것 같아요. 8번, 7번 배당마건까지 가능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혼합석은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의 4번마 문학보스는 오늘 이편성에서는 와야죠. 여기서도 못 오면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버려야죠. 오늘은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사실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문학보스를 빼고는 배팅이 안 될 상황이에요. 문학보스가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는 전개로도 가능하죠. 경주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만만치 않았는데 오늘은 너무 약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학보스가 배당벌에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4번 문학보스를 인정을 하고 후착을 붙이는 레이스입니다. 야, 후착이 참 깝깝합니다. 뭐 안쪽에 1번마 문학킹도 팔릴 것 같고, 뭐 6번마 에이스찬도 팔릴 것 같고, 지금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바람을 많이 불 텐데, 일단 게이트 조건은 1번마 문학킹이 나쁘질 않아요. 다만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텐데, 1번 게이트 일단 선행 트라이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6번마 에이스찬이 직전 경기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비웃어 버렸던 마필입니다. 1300m짜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타나 봤더니만은 외곽에서 서두르다가 그냥 깨졌는데, 강민이 거기 복귀 내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서두르다 똥됐다 이렇게 썼어요. 직전에 그냥 꺾었던 마필이지만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4번마 문학보스가 선행을 하고 바짝 붙여갈 마필이 6번마 에이스찬이기 때문에 마체가 작아요. 그래서 몸싸움이 약합니다. 이런 마필은 전개를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최단거리 1000m에서 아껴둘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4번, 6번. 4번, 6번. 기본 막건은 4번, 6번으로 봅니다. 1번만 문학킹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1번 문학킹이 깜빡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4번, 6번. 4번, 6번 기본 막건에 한 마리만 더 본다면 1번만 문학킹인데, 이건 좀 현재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4번만 문학보스. 4번 문학보스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병마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최시대의 오버마 탄젠트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월 27일 날은 출전 공백이 굉장히 길었는데 3차까지 올라오는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였는데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번 탄젠트가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고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텐데, 다만 57kg의 부담 중량이다. 이거는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그렇게 센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의외로 발빠른 말이 또 여러 마리가 보이죠. 그래서 5번 탄젠트는 충막감이라고는 보이질 않고, 인기마 11번 에코선이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 좀 조심스럽죠. 10월 18일 경주에서 10배짜리를 적중했습니다. 그때 당시 4코너에서 좀 꾸벅하면서 낙마가 될 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에도 강민이 이걸 노렸는데 5군 레이스에서는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썼어요. 근데 직전에 국산마 4군 레이스를 보니까 끝걸음이 넉넉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게이트 외곽 밀려있는 불리함을 극복을 해야 되겠고, 안쪽에 3번마 소머치고가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이 소머치고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오늘은 3번 게이트의 선행이에요. 지금 뭐 상대 선행마를 쭉 살펴봐도 3번마 소머치고가 가장 빠릅니다. 3번 소머치고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마필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뭐 컬린 타임이 조금 좀 앞선에 붙여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번 소머치고는 단독 선행, 안쪽 게이트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9번마 컬린 타임이라는 마필도 데뷔 초의 기대치가 상당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5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책자에 11월 25일이 올해 11월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경남 도민일보배까지 출전했던 마필. 1년간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계속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죠. 10월 11일 경주는 스타트 자체가 늦었고, 직전에는 스타트 나면서 옆에 마필을 또 부딪히면서 초반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외곽 선입으로 붙여갈 수 있습니다. 9번마 컬린 타임도 관심권이고, 12번 어메이징 탑핏은 강민이 여러 번 고배당을 째려봤던 마필입니다. 9월 29일 경주에서도 3차까지 왔을 때 인기 11위였을 때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봤고, 그 전에 6월 16일 날은 이걸 또 충마로 놓고도 한번 때려봤던 녀석인데요.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마필까지 다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5번 탄젠트가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릴 상황이지만 3번마 소모치고가 오히려 조건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자, 3번 소모치고 단독 선행 앞장 버티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3번마 소모치고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혼전 난타전입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할 때 터지는 겁니다.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에서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쭉 보면 좀 얼레벌레 등 떠밀려서 팔릴 만한 인기마들이 많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단 뭐 발빠른 마필들, 단거리에서 강점을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뭐 그중에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인기마도 보이고요. 최근에 이미 한계를 드러냈는데 편성상 또 등 떠밀려 팔릴 만한 마필도 있죠. 뭐 11번 IM스타, 아마 이게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기마로 팔지 않을까 싶어요. 직전에도 은근히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강빈이 완전히 비웃어버렸던 마필입니다. 이 아이엔스타가 8월 10일 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어요.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경주도 3차까지 왔을 때에
그 내용이 또 나쁘진 않았고 10월 20일 날도 3차까지 왔을 때 1000m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번 IM스타가 여기서도 인기바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전적을 한번 볼까요? 37전을 뛴 마필입니다. 이미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기가 막히게 잘 풀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10월 20일 날도 11번 게이트긴 했습니다만은 안쪽을 파면서 선전을 했는데, 오늘은 11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해야 되죠.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도무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강민이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마, 지금 3마리,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인기도에서 지금 12마리 뛰는데, 인기도에서 거의 한 8위권, 9위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전개 상황에 이변 가능성 높은 강민의 관심마도 아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오바마 활용이라는 마필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이 활용이 9월달, 8월달 계속 가능성을 보이는데 너무 뒤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선두권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활용이 취입력은 아주 좋아요. 다만 빠가 식지 않는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데뷔 초부터 강민이 이 마필을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은, 주행 악벽만 교정이 되면은 2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마필이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바마 활용이 오늘은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활용은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주력으로 때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6경주는 혼전이고 난타전이고 고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6경주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이빠이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에 있습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지금 어느 놈이 인기바로 팔릴까 뭐 쉽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난타전 돼 있습니다. 지금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우고 갈 만한 말이 별로 없어요. 지금 출전하는 12마리 모두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대혼전, 난타전입니다.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제목 없이 터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전개 상황을 좀 안 따질 수가 없겠는데, 안쪽에 2번마 에이스붐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지금 상대 선행마로서는 3번마 파워 어메이징이나 뭐 7번마 그랜드 영웅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는데,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중에는 가장 안쪽 게이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300m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고, 단순 선행이 아닌 모래만 맞지 않으면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죠. 5월 12일 경주에서 1300에서 선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2번마 에이스붐이 전개 상황은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번마 에이스붐을 좀 더 좀 가능성 높은 마필로 그렇게 보는데, 거리는 이게 좀 짧아요. 이게 기간지도 별로 좋지가 못한 마필이라서 앞으로 경주 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1300m 안쪽 게이트 2번마 에이스붐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엄청난 혼전이에요. 이거는 진짜 적중만 되면은 이거는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항구라가 되는 상황인데, 3번마 파워 어메이징은 직전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갔다가 깨졌어요. 근데 1800짜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고, 또 선입으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3번마 파워 어메이징은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2번마 에이스붐은 전개에 유리한 마필, 3번 파워 어메이징은 강민이 계속 좀 실전면을 째려보는 마필인데, 2번, 3번 막건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2번, 3번. 2번, 3번이 들어오면 배당 두둑할 것 같아요. 2번, 3번. 한 20, 30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강민은 2번, 3번 맞고는 반드시 여기서 좀 공략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2번마 에이스붐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사마 사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입니다.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6마리 정도는 지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6마리는 능력의 편차가 거의 없는 고만고만한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의 배팅 포인트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뭐 능력의 차이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게이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안쪽에 2번마 갤럭 컬린이 2번 게이트 뽑았고 3번 라운돌풍도 3번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아마도 2번, 3번 이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3번 이 두 마리 인기마 중에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만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1700m에서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의 전개를 계산을 해야 돼요. 최근에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 그러면서 뭐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적도 있었던 마필인데,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죠. 여기서는 그냥 그냥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대가리가 안 빠지는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는 제가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기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번 7경주는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고, 중배당 압축 승부를 강하게 때리고 들어갑니다. 뭐 편성 자체가 중배당, 중고배당까지 충분히 엮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7경주는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레이스예요. 이번 중계 4경주를 아예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갈까 좀 그렇게 분석을 했던 레이스인데요. 4번마 스마일 팩터가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오늘 이 편성에서 다시 한번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죠. 7월 14일 날 선행을 하고 고배당을 터뜨렸고, 9월달, 10월달 연속해서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어요. 직전에도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4번 스마일 팩터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4번마 스마일 팩터는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하고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7월달에 뛰었던 내용과 직전에 뛰었던 내용은 분명히 달랐어요. 아무래도 부담 중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54kg의 부담 중량인데, 글쎄요, 이게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자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직전보다 이번 경주가 초반 페이스는 더 빡빡하거든요. 직전에 스마일 팩터와 같이 뛰었던 마필 여러 마리가 있죠. 창조대로, 우박이, 오션 피닉스. 이런 마필은 다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5번마 우박이가 직전에 끝걸음을 많이 남겼던 내용인데, 이 우박이는요,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것이 올해 초에 2월 달이었던가 이게 한번 대박을 터뜨렸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2월 17일이죠. 2월 17일 날 이게 대박을 터뜨렸을 때 강민이 이걸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녀석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기마 정상 코리아를 꺾고 가는 바람에 고배당을 엮어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데, 12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입니다. 추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경주거리가 늘어도 안 되고 딱 1200.
5번 우박이는 직전에도 걸음을 남겼고 이거 계속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7번마 창조대로도 계속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해서 약간 좀 착지불량이 있으면서 그냥 가는 대로 탔는데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보면 좀 마지막에는 붙들고 가는 좀 걸음을 숨기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였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7번 창조대로도 이편성에서는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되겠고 12번 오션 피닉스가 휴양 공백이 길어지면서 직전에는 뭐 대충 탄 그런 내용인데요. 6월달 휴양하기 전에 6월달 경주 내용을 보면 여기서 뭐 대가리 쳐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은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외선을 일찍 붙여가는 그림 이런 마필도 고배당이 가능하죠. 그래서 굳이 4번마 스마일 팩터를 여기서 인기마를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마 우박이 7번마 창제대로 12번 오션 피닉스 이 고배당 관심마 3마리 중에서 현재까지 고민을 해서 충마를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은 5번, 7번, 12번 이 3마리 충분히 고배당이 가능하다.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700m 별정 비영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으로 꼬시는 경주예요. 3번마 센스쟁이, 4번마 마이티윙, 10번마 어치브, 12번 라운칸, 3번, 4번, 10번, 12번 이 4마리가 고만고만하게 인기마 접전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4마리를 다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3번마 센스쟁이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5위였을 때 현장 승부지 분명히 확인됐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강민이 과감하게 이걸 충마로 놓고 갔어요. 그리고 잘 탔습니다.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탔는데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더라고요.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4번마 마이티윙이 직전 경주에서 센스쟁이에게 졌어요. 근데 그 전에 9월 21일 경주를 보면은 1700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 내용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다시 경주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4번마 마이티윙이 깜빡이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9월 21일 경주를 보면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마이티윙도 인기바로 팔리면 이것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10번 어치브는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습니다만은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계속 국산마 경주에서만 뛰었었고 직전에 명진맨에게 머리차로 졌는데 명진맨은 그 다음 경주 나와서 아주 인기마 팔리고 개박살이 난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 어치브도 오늘은 혼합 경주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12번 라운칸도 직전 경기에서 2차 입상을 성공하면서 근성을 보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외곽선입으로 모래를 맞지 않았는데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3번, 4번, 10번, 12번 인기마로 팔리지만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충마다 이렇게 놓고 갈 마필은 없습니다. 그만큼 유혹 경주가 좀 난타전인데요. 강민이 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아예 충마로 놓고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7번마 관악함성입니다. 6월 16일 경주에서 실전만큼 강하게 추천드렸을 때 2차 입상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도 강민역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2착 싸움에서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뛰었던 내용을 보면 뭐 청담 타이거라든가 콜윈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좀 전개 상황은 깔끔하지 못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죠.
9월 1일 경주도 인기 6이었을 때 좀 노렸는데 외곽만 돌다가 좀 거리 손해가 많았던 내용이고, 직전에도 7번 게이트에서 그냥 외곽을 돌았는데 목차 코차로 사착이에요. 거의 뭐 대등한 걸음발이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죠. 7번 관악함성은 최근에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번 관악함성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관심마고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당연히 주로 컨디션, 또 현장 승부 의지, 변수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우선 이 고배당 관심마 7번마 관악함성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핸디캡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최근에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2번마 이기다가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4번마 돼지챔프도 직전에 인기 2위, 10월 13일날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진 마필이고, 5번마 썬더레인도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깨졌고, 10월 달에도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지금 뭐 다 그런 녀석들이죠. 트루킹도 최근에 직전에 인기 1위, 9월 29일날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열심히 타고 깨진 마필. 9번마 영천 히어로도 최근에 직전에 인기 3위, 그 전에 인기 3위, 9월 27일날 인기 2위.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거예요. 이런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또 여기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녀석들이에요. 자, 문제는 경주거리가 1800m로 펼쳐진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5번마 썬더레인은 예전에 뭐 두둑하게 한글화를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고배당으로 째려보고는 있는데, 늘어난 경주 거리를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8번마 트루킹이 뛰었던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는데 게이트가 8번, 그리고 최근 경주 보면 정말 뽕을 뽑은 그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쪽 게이트 1번마 윈디파크를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최근에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마필들이 대부분이고 뽕을 뽑았던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개 변수는 1번마 윈디파크죠.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노려볼 찬스가 되겠습니다. 뭐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선입으로 쫓아가도 가능한 마필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1번 게이트 선행. 예전에 2000m까지 이게 앞장을 깠다가 거의 버티다가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윈디파크는 1번 게이트에서 앞선 승부다. 그래서 1번 윈디파크는 이게 인기도에서 좀 살짝 밀려 있을 것 같아요.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갑니다. 뭐 인기만은 2번, 3번, 8번, 9번 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1번마 윈디파크 요거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마 윈디파크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호남오픈 2300m 마련경주 2019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4억 5,600만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강민이 올해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몇 주 전부터 좀 꾸준하게 준비를 했어요. 최고의 능력마로 평가되는 돌콩, 그 돌콩이 일찌감치 경주 포기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돌콩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 중에서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를 칠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접근을 했던 레이스인데요.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기는 뭐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대가리, 안 빠지는 대가리, 능력상 한 수 위인 대가리가 있어요. 2300 레이스이기 때문에 실수 없다. 여기는 2차권 한 자리, 또 쌍승식 대가리까지도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고,
지금 얼레벌레 팔릴 만한 좀 거품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임경기수의 구버마 청담도끼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마필 기억이 나시죠? 5월 26일 날 YTNB 대상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굉장히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6월 30일 부산광역시장배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책임지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착지 불량이 있으면서 전개가 잘 풀리지 못했던 부분은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청담도끼가 그래요. 전개 상황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마령 경주기 때문에 57kg의 동일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뛰고 있어요. 앞마린 실버 울프만 55kg고 나머지가 모두 지금 57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는 7번마 청담도끼가 당연히 여기서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번마 청담도끼는 여기서 충마가 아닙니다. 청담도끼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강민의 관리마가 나와주고 있고, 전개 변수에 따라서 이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돼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1번마 3노코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1번마 3노코 10월 6일 경주 K레커 클래식 대상 경주 같이 떴을 때, 청담도끼, 투데이, 3노코, 문학치프가 같이 떴을 때 그 경주 내용을 보면 3노코가 청담도끼와 그렇게 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300m 늘어난 경주거리는 3노코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배당은 1번마 3노코도 관심마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김도영 기수가 5번마 파샤의 안장이 올라왔는데요. 30조에서 김도영 기수를 불러서 태웠어요. 그런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 강민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편성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5번마 파샤는 여기서 한 수 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선입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직전 경주를 보면 뉴욕 망치와 같이 뛰면서 뉴욕 망치를 이겼는데 그레이트 킹과 뉴욕 망치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했던 레이스였거든요. 근데 유일한 복병이 파샤였는데 전개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강민은요. 근데 그레이트 킹이 선행을 하고 그 외선에 바짝 붙여가면서 그 페이스 맞춰서 그대로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면서 2000m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마지막에 이 뉴욕 망치가 결국은 파샤를 잡지 못하는 걸음이었다.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파샤는 저거는 뭐 다음엔 무조건 또 된다 이렇게 복귀를 했던 마필인데요. 5번마 파샤 아마 배당풀에 강축으로 팔리겠습니다만 5번마 파샤는 꺾지 않습니다. 5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6번마 글리터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면서 지금 연승을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군 승군전인데 1군 승군전 무대에도 1400 동일거리에서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1군 무대에서는 글쎄 이게 뭐 발주가 빠른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하다. 오히려 1번 게이트의 뿌듯이라는 마필이 원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고, 8번마 헬로 비너스라는 마필은 9월 1일 경주에서 144.2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헬로 비너스 때문에 추천 경주로 가려고 고민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일 경주 현장에서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가면서 140배를 적중을 했죠. 직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워낙 앞선이 빨랐습니다만은 오늘 1400에서 선두권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8번마 헬로비너스도 여기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마 파샤를 놓고 가는데, 후차권에서 6번마 글리터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1번마 뿌듯, 8번마 헬로비너스 이런 마필 충분히 여기서는 다시 한번 좀 공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놓고 1번 8번 5 놓고 1번 8번은 기본 막건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이건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변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10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 10경주에서 놓고 때릴 마필 안쪽에 있습니다. 2번마 톱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인데요. 승군전이고 1800 첫거리 도전이었습니다만 넉넉하게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2번마 톱브레인은 이편성에서는 또 와야 되는 말입니다. 2번마 톱브레인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입니다. 문제는 후착권에서 어설프게 팔릴 만한 불안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강민은 이번 경기에서 불안한 인기마 한 2마리, 3마리 정도는 뭐 완전히 잘라버리고 공략할 겁니다. 최근에 정말 뽕을 뽑은 내용이 전부인데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 얼레벌레 등 떠밀려서 팔릴 인기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거든요. 강민은 신경 쓰지 않고 꺾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착권에서 입양 가능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나지 못하면서 승부 의지 자체가 꺾였던 마필, 아예 뭐 승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마필이 오늘 이 편성에서는 제대로 때려먹을 찬스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주력으로 때릴 마필이 한 인기도에서 한 9위권, 10위권 돼요. 그러니까 대가리는 어차피 세워놓고 때리는데 후차권에서 붙여 때릴 마필이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만데 오늘은 타이밍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 뿐만 아니라 배당도 두둑합니다. 뭐 중배당은 기본이고 중고배당까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마가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는 두둑한 배당으로 이빠이 조져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강민의 관리마필.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뭐 강민이 한이 맺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애증이 깊은 강민의 관리마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죠.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또 얼레벌레 팔리는 거품 인기마가 또 한두 마리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외곽캐트 10번마 고고비가 최근에 꾸준한 걸음이라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10번마 고고비는 7월 28일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그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 공개 삭제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고고비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딱 있거든요. 마지막 경주에서 10번마 고고비가 배당판에 머리를 팔린다. 요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리는 분명하게 서 있는데 후차권에서 거품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보이고 또 완전 999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1200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거리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 있어요. 고배당 폭탄마. 이번 경주에서는 강민이 마지막 경주에서 한번 진하게 고배당까지 엮어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배당도 두둑합니다. 일요일 마지막 메인 11경주 무조건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8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